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 안에 정답이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보다도 더욱더 경제적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지방의 경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고 할 때도 좀처럼 답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은 산업 거점이 전혀 없다. 우리 지역은 기업도 없다라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제약 조건 상황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지자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서울 미래유산 사업이라든가 경북도 산업유산 지정제도 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이 돼서 산업단지가 폐허가 되거나 사양산업이 돼서 이미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그곳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안 쓰는 물건들이 때로는 문화재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일찍부터 주목해서 지금은 유산이 아니지만 미래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게 서울시고요. 또 한 곳은 경북도인데요. 경북도도 미래 사업들을 이제 키워가고 있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플로피 디스크가 뭐냐면요, 우리 한글 워드 프로세스 제 초기판입니다. 1.0인데요. 이 옛날 구닥다리 물건, 아마 정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은 이 구닥다리 어떻게 보면 쓰레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문화재 아닌 문화재가 됐습니다. 벌써 한 5, 6년 됐네요. 한글박물관에서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레아 한글 1.0 이 워드 프로세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현상금 5천만 원을 걸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2013년 6월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그런데 초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보라고 불리우는 많은 것들, 농사 직설이라든가 추구기,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산업문화유산이었습니다. 농사 직설은요, 우리가 중국의 농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질과 기후에 맞는 우리만의 농법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농업교본입니다. 그 다음에 치국이 역시도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강수량을 정확히 측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강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업기자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조들의 문화유산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국보로 탈바꿈된 것이죠. 자, 우리가 300년 뒤에 그걸 국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50년이 지난 찰나에도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요. 100년이 지난 찰나에서도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창작물들을 이렇게 먼 미래에 이게 문화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존하는 그런 움직임이 요즘은 많지 않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된 물건들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 만들어진 어떤 도시나 물건들, 건물들은 다 다시 재개발해야 되는 것으로 치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중요한 결과물들이 지금은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자국에서 만든 워드 프로세스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6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요, 이미 MS 워드에 전부 점령당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처럼 자국에서 만든 워드 프로세스가 그 나라에서 아직까지 공고히 쓰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 바로 이 아래 한글 1.0이 바로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 유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해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유지, 보존, 관리하자라고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에서도요, 경북 지자체의 여러 곳에 있는 과거의 어떤 유물에 해당되는 것들을 복원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어린 시절 저의 모습이고요. 그 당시 경북도의 본부장으로 계시는 좀 나름대로 직위가 높으신 관료분이신데, 이 관료분과 관료분의 자제분과 함께 경북도를 주말마다 여기저기 탐방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작 우리 지자체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고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주중에는 다들 시간이 없으니 주말에 놀러도 가고 탐방도 가자 해서 이제 잡은 일정들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영양군을 지나가다가 한여름에 참 더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 탁배기 한잔 하고도 가시죠 라고 해서 근처에 양조장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군에 있는 이 양조장, 여기가 그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 양조장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매캐한 냄새가 나면서 딱 봐도 정말 100년 된 그 집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이 양조장을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물어봤더니 사장님 말씀이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한 겁니다가 아니라 할아버지 때도 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양조장의 저 안쪽에 있는 그 양조장 설비는 일제시대 이전에는 잘 우리가 그때부터 사용했는데 일제시대 끝나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는 저긴 열어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막걸리 양조장이라는 그 현판을 내걸고 그 뒤부터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그 당시 모습입니다. 이처럼 경상북도에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 유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불협화음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방금 이 양조장을 우리 길이 보존하자라고 했지만 이 양조장 주인 입장에서는요, 이 옛날 건물을 헐어서 뭔가 번듯한 건물을 올려가지고 나도 임대료도 받고 견실한 어떤 경제적 가치를 향유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겠죠. 땅 주인으로서요. 하지만 국가가 이거를 일부 제약해버리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미래 문화유산이 될 법한 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응당한 경제적 반대급부도 함께 제공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에 뭔가 볼 게 없어요. 우리 지방엔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지자체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모아 놓는다면 적어도 10년 또는 20년 아니면 지금 당장 이런 고풍스러운 옛스러운 물건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자체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네요. 자,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처럼 내수 관광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 아닌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아이템 많이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